막 그냥 낭보하고 예. 있는데 이 지동설 혼자 주장하니까 잘못하면 맞- 화형을 당할 거. 맞아요. 예. 뭐 여러 가지로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워낙 오래 또 잘못되어 있던 것들이라. 그러다가 이제는 그 김영구라는 사람이 형사 고소를 해가지고 네. 이제 그거를 이제 하는 재판 과정에서 그냥 완전히 그냥 저기 뭐랄까 묵사발을 만드는 네네네.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제 더 말이죠. 그냥 그또저 거의 그것도 스카이 캐슬인가? 네네네네. 똘똘 뭉쳐가지고 그냥 말이 그냥 몰매를 주는 거예요. 네. 그 신문에도 연재하다가 다 끊어지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아이가 뭐 저도 잘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예. 그 선생님 이덕일 선생님 말씀 들어보면 근데 그 학설은 지금 이제는 저 더 이상 버틸 수가 없게 못 됐어요. 버티죠. 예. 못 버티는데 예, 시민사관이 이제 더 이상 버틸 수가 그러니까요. 그 결국은 저쪽에서 하고 있는 게 옳지 않다는 거를 이쪽에서 분명하게 다 이제 이덕일 선생님이 다 이제 말하자면 밝혀냈고 예. 그러면 링에 오라고 하면 링에 올라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링에도 안 올라오고 기득권만 누린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 문제가 참 큰 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천동설 막바지인데 예. 맞습니다. 예. 좋은 아주 비유세요. 예. 천동설 맛빠집니다. 예, 이 천동설의 막바지인데 이제 이걸 우리가 이제 지동설로 만드는 네. 이 작업을 해야 될 텐데 네. 이게 그래서 전부 힘을 모아줘야 돼요. 맞습니다. 모아줘야 되는데 이제 거기 또 뭐가 끼어 있느냐면 이제 그렇게 해서는 또 국민에게 그러니까 아카데미에겐 뭐냐면 이게 왜 으쌰으쌰하는 부대들 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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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이 뭐야 일종의 그 단군 샤머니즘적 요소를 네. 가미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꾸 이게 그래도 이저 장친들은 여기 예, 예. 개입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요. 아주 난처한 입장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거는 분류가 되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예, 학계에서 이제 그 자칫 그래서 이제 이덕일 선생님 말씀 듣다 보면 어쨌든 지금 식민사관이 지배를 하다 보니까 예. 이 이제 식민사관이 아닌 이제 민족사관을 제대로 가지고 있는 그 어떤 학문을 뭔가 이렇게 확장시켜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게 후학을 기르지를 못하니까 그러시다고 예. 안타까워하시더라고요. 예. 그 식민사관 비판하면 학위를 안 줘버리니까. 안 줘버리고 저 연구비도 안 주고 연구비도 안 주고. 예. 게다가 지금 이 저 제일 문제가 그 한국학중앙연구원하고 동북아 역사 재단하니까 거의 막대한 돈을 쓰거든요. 응?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이건지 저건지 가리지를 분간 못하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가 식민상을 극복하는 사람들인다고 위장을 하니까 거기에 다 넘어가고 있다. 우선 먼저 여쭤볼게 지금 예. 그 임시정부 기념관 저 국립 임시무적 만들고 하고 있는데 예. 그게 내후년에 그게 개관하는 것도 있죠? 그걸 2015년에 시작했어요. 예. 네? 내가 벌써 2019년이 중요한 해라는 걸 알고 네. 15년에 그 당시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면담을 하려니까 면담이 안 되고 그래서 이병기 실장한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병기 실장은 그 이해가 있는 사람이니까 하세요. 제가 적극 밀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됐는데 그때 이 박근혜 측근에 있는 이제 문고리 들어오고 이 보훈처장하는 그 박승준이 오고 이렇게 결탁이 돼서 이 이병기를 이렇게 뭐 말하자면 견제하는 이런 그래가지고 이거를 그해 10억을 저 예산 땄단 말이죠. 근데 2천만 원 쓰고 반납해 버렸어요. 그 다음 해에 또 땄어요. 그러니까 2016년에 로비를 했죠. 그러니까 2017년 예산으로. 그런데 딱 제가 국회의장한테 동원하고 뭐 다 동원해서 했는데 국회의장도 막 압력을 넣고 그러니까 기재부 차관이
통과시켜 준다고 통과를 15억을 또 다시 살려내 주고 네. 저 의장한테 와서는 제가 한 50억만 달라고 그랬거든요. 네. 10억만 딱 주고는 의장한테 가서 다 통과시켜 줬다고 이렇게 생생을 냈는데 네. 실제로는 와 보니까 자물쇠를 딱 잠가놨어요. 네. 그 무슨 자물쇠냐? 민간 모금을 하면은 네. 그때 풀어준다 이거. 근데 민간 모금을 지금 3,400억 되는 프로젝트를 무슨 수로 제가 모금을 합니까? 예. 이건 뭐 못한다는 얘기가 되죠. 이제 그러다가 이제 뭐 이 탄핵 정국이 돼가지고 난리치고 그래서 2077년에 들어와서 그때 이제 문재인 먼저 박원순 시장이 그 땅을 내놓겠다 그랬어요. 그게 서대문구 의회 자리인데 그걸 땅을 내놓겠다. 2월 8일 날 딱 선언을 했어요. 3월 1일 날 문재인 후보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 여기 좋은 터를 내줬으니까 이 집은 국비에서 짓겠다 이렇게 됐어요. 공약을 했어요. 그때 후보에. 공약을 해놓고 가서 제가 고맙긴 한데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이게 진영 논리에 빠질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옳고 그름이 맞습니다. 네가 주장하려면 나는 동의면 무조건 서다. 이런 진영 논리가 있잖아요. 진짜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 제가 홍준표한테 얘기를 했죠. 이거 그 당시에 이제 민주당에서 후보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건 당연한 건 아니냐. 당신 생각은 어떠냐. 그러니까 이거 국비로 줘야죠. 그 공약해달라 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풀리죠. 그다음에 안철수, 무슨 신상정, 유승민까지 전부 동의를 다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비로 짓는 거를 다 콘센서스는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지금 진영 논리에 안 빠지도록 제가 안전판을 만들어 놨어요. 또 뭐 장관님이 하시면 또 그 충분히 또 그러니까 그걸 그 정치를 좀 아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진영 논리에 빠지겠다. 지금이 뭐 조국 사태니 뭐니 이게 다 진영 논리 아니에요. 그러면 무슨 옳고 그름이 이제 떠났단 말이죠. 맞습니다. 너무 안타까워. 그러니까 이건 지금 이게 뭐 실체적 진실을 밝힌다 한다니까 다 하는 소리지. 실제로는 전부 우리 편은 우리 편이고 네 편 네 편이고 딱 갈라서 있단 말이죠. 이게 한국 정치에 이게 계속 이게 문제가 됩니다. 그게 고쳐져야 되는데 참 저도 뭐 칼럼 많이 쓰고 그러지만 늘 안타깝습니다. 그래요. 부분이 정말로 그냥 너무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이게 좋은 예는 아니지만 조국 사태다 그러면 한나라다 자유한국당에서도 조국이 옳다는 얘기도 나오고 이쪽에서는 야 이건 아니다 하는 얘기도 나오고 뭐 이렇게 해서 뭔가 당에 여기 종속되지 않고 국회의원 본분으로 얘기해야 된단 말이죠.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이니까. 근데 이제 이게 다 사라졌어요. 다양한 가운데 합의가 도출돼야 되는데 그런 데서 합의가 도출돼야 될 텐데 이제 이게 그런 기운이 다 사라졌어요. 응? 사라졌는데 그렇게 되면 민주주의가 안 됩니다. 저도 이제 정치부 취재를 워낙 오래 했는데 점점 심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해소되기는커녕 점점 심화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박근혜 탄핵으로 인해서 더 심화됐습니다. 더 심화됐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심화된 거는 노무현 이명박이야 노무현. 그렇죠. 그것도 대결 여기서부터 더 이게 발동이 걸려서 이제는 아주 불구대천 원수가 되어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해소해야 되는데 이거 해소 안 되면 한국 민주주의가 사실 위기입니다. 위기인데 이제 이러다가 뭐 예를 들면 뭐 총선거에 죽기 살기로 한단 말이죠. 그러면 선거 분위기가 이제 계속해서 후유증으로 남아서 이제 또 정치가 더 혼탁하게 돼요. 이게 자꾸 악순환이 될 거예요. 뭐 백전노장이시니까 어떻게 해법을 찾으면 되겠습니까? 나는 이거는 권력 가진 쪽에서 양보 먼저 해야 돼요. 응? 왜냐 야당 보고 양보하라는 거는 현실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권력 가진 쪽에서 양보를 해야 됩니다. 그 양보를 많이 해서 인사부터 시작해서 이것을
해소해 나가지 않으면은 네. 이거는 굉장히 한국 민주주의에 아무니 옵니다. 네. 이거 왜 민주주의 찾지를 못해? 말하면 그래서 지금 안타까운 것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어쨌든 광화문 우리 촛불 정신에 의해서 정권을 잡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 하실 때도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지지율이 너무 높은 게 지금 오히려 문제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그 정말 잘해주기를 많은 국민들이 바랐고 그랬는데 그 부분을 특히 또 이 국민 통합 문제 이런 문제가 좀 해소가 되길 바랬는데 그게 많이 안 됐어요. 저도 사실 여러 차례 기회 있는 대로 네. 이게 그 당시에 새로운 이제 100년이 간다 네. 그러지 않았어요? 네, 네, 네. 새로운 100년의 메시지는 통합입니다. 네, 그리고 임정 기념관을 지어주는 것은 고마운 일인데 네. 임정의 정신도 통합입니다. 네. 통합했다가 분열했다가 또 통합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분열이 나쁜 게 아니라 나중에 통합할 수 그렇죠. 있는 이것이 더 귀중한 겁니다. 그러니까 화이부동으로 같지 않는 거를 서로 조화시키는 게 정치니까 이렇게 크게 해 나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얘기를 했는데 뭔가 그게 지금 그 심지어 저는 적폐청산은 사실 필요하지만 필요하죠. 저게 오래 가면은 그렇죠. 적폐청산이 본래 뜻은 없어지고 이게 일종의 정치 보복으로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당하는 쪽에서는. 예. 그래서 1년 이상은 끌면 안 된다고 제가 저 기회가 있는 대로 제가 말씀하셨군요. 얘기를 했거든요. 1년 이상 딱 네. 하고 그다음 화합이다 이렇게 가야지. 이게 1년 이상 가면 자칫하면 좀 이건 적폐청산에 대한 피로감이 오고 그다음에 이걸 적폐청산으로 생각하지 않고 정치 보복으로 생각을 하니까 이건 방향 전환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 브레이크를 못 잡는 것 같아요. 그 아까 이제 인사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 결국은 그게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게 인사 아니겠습니까? 인사에서 정말 국민의 대통령, 모두의 대통령이라는 걸 좀 보여주셨으면 어땠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리고요, 정부를 운영하는 데는요, 역시 그 관료의 노하우라는 게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도 이 경제수석을 김태동식 시켰어요. 이 기획수석을 강봉균이 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1년이 아니 한 몇 달 가니까 이 사람 주장하는 것이 꼭 지금 뭐 김상조 주장하는 거와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걸 둘 바꿔버렸다. 역시 이거는 노무현도요. 고건이 총리를 쓰는 게 고건이 이뻐서 썼겠어요? 아니지거든요. 역시 현실 정부를 운영하는 그 노하우가 사실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상을 그 노하우를 태워서 해보자. 나는 그거 아주 현명했다고 보거든요. 저 지나놓고 보니까 그런 게 다 더 보이죠. 그런데 이건 완전히 이건 말하자면 자기 진영 논리를 딱 가버리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 지금 들어가지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전부 그걸 적대 세력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여론조사 지금 뭐 40%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기적이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그 정도라도 나오는 게 기적이다. 왜냐하면 딱 자기 진영 논리만 딱 쓰고 나머지는 전부 안 쓰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전부 적이 돼요. 적이 되잖아요. 진보 쪽에도 그럴 거예요. 그 안에서도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래서 좀 안타까워요. 저도 난 성공하기를 정말 빌고 나는 사실 열렬 지지자인데 그거 자꾸 안타까워. 진짜 안타깝습니다. 다들 끝났다고 얘기하는데 아직도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이라도 뭔가 좀 고삐를 잡아야 돼요. 잡아서 그리고 성공하기를 이제는 뭔가 딱 방향선에 해야 됩니다. 방향선에 해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이 조국 일어난 거는
아주 불행한 일이지만 그래도 여기서 뭔가 교훈이 좀 찾아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얘기를 좀 바꿔서요. 네. 원래가 이제 3일 이제 독립선언 100주년 또 임정도 그렇고 그래서 서울시 저 100주년 예, 위원장을 기념사 하고 위원회 있죠. 예. 뭐 많이 하셨나요? 원래 뭐 하셨어요? 서울시는 그 서혜성이라는 아주 감독이 아이디어가 많아가지고요. 아, 예. 예, 행사를 많이 했어요. 아, 예, 그랬어요. 외려 중앙에 있는 행사보다 더 많이 했어요. 예. 예, 지금도 또 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계속. 얼마 전에 보니까 국칙일 뭐 그거 예. 할 때 가셔서 예, 국지를 그거 거기도 또 하셨던데. 하고 자꾸 이 국민에게 이 100주년을 알리는 네. 저 태화관의 앞들을 태화관에서 왜 독립선언을 네, 하지 네, 않습니까? 네, 네. 태화관 앞들을 서울시하고 이야기를 네, 해가지고 그 광장을 만들었거든요. 조그맣게요. 네. 근데 수로를 만들었어요. 예. 그 왜 수로를 저렇게 만들었나 하니까 아이디어예요. 예.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가 2,740km인가 그런데 네. 요 수로가 2m 74. 그래 거기다 맞췄구나. 아, 맞았어요. 아이디어가 아주 대단.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제가 그리고 그 광장에다가요. 조금씩 이렇게 불을 많이 켜놨어요. 예. 그러니까 불이 이렇게 켜면 막 명멸해요. 예. 막하게. 이 불의 수가 뭐냐면 3.1 독립선언이 어디 서울에서만 일어난 거 아니다. 그렇죠. 전국에 있어요. 곳곳에서 일어났다. 이것을 딱 이미지하고. 네. 아, 그래서 역시 그렇게 자꾸 그런 생각을 해내고 네. 짜내고 계속. 건국절 관련해서 뭐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면 또 좌우 갈등이 이제 많이 일어나는데. 뭐 요새 뭐 반일 종족주의도 나오고 뭐 예. 저 유모 네, 교수가 예. 저 이상한 얘기도 네, 하고 글쎄 그러는데 말이에요. 일시 사이에. 네. 정신이 나간 사람들이에요. 네. 왜냐? 내가 무슨 그것도 진영 논리 아닙니다. 네. 우리가 지금 일본하고 지금 격돌하고 있잖아요. 네. 제일 지금 원인을 따지면 뭐냐요? 네. 한일 국교 정상화의 제2조. 네. 우리는 네. 지금까지 일본과 한일까지 그 당시에 네. 체결된 강제조약, 네. 뭐 을사늑약, 무슨 합병조약, 뭐 이거 전부, 예? 이거는 체결 당시부터 무효다. 이것이 우리의 주장입니다. 예? 예. 일본은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1948년 8월 15일 날 너희가 정부를 건국을 했으니까 그 이후부터 무효다. 네. 그 이전에 무효다. 이거 이제 그로 시작이다. 무효가 됐다 이게요. 예. 예? 그런데 영어로는 already null and void거든요. already가 어떤 already냐? 1948년 already냐? 1919년, 1910년 already냐? 1904년, 5년 을사늑약 그게 already 시점이 어디냐? 우리는 그걸 already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 있었던 것은 나라가 있었는데 너희가 강제로 체결됐기 때문에 무효다 이게요. 나라는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만약에 48년에 건국했다면 일본 논리를 우리가 손들어준 격이 돼요. 이런 것까지 생각 안 하고 그냥 건국절 주장하는 사람들, 이 국제법적으로 이승만 대통령은 그걸 생각했습니다. 아 맞습니다. 제 기억에.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아니다. 어레디라는 건 벌써 오래전에 그러니까 그 양반은 미국 사람 보고 얘기할 때마다 너희들이 왜 1882년에 체결된 조미수호 통상 조교를 인정하지 않느냐 그러잖아요. 그 조미수호 통상 조교는 뭐가 되어 있느냐면 거기에 1조가 뭐가 되어 있냐면 한미 두 나라 간에 제3국이
불이익을 할 때 중재를 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네. 1조입니다. 그게. 네. 그러니까 너희들이 우리가 일본하고 다툴 때 너희가 중재를 했어야 되는데 너희가 일본 편을 들고 테프트 가스라 조약을 맺지 않았냐. 네. 요게 이 박사의 생각의 시초입니다. 네. 그런데 이 박사를 앞세워서 무슨 건국 대통령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박사는 실제로 물먹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결과적으로 그렇게 돼. 이 박사의 뜻도 모르고. 그래서 제가 이 박사 전집을 만들고 있어요, 지금. 아, 그러시군요. 저 네. 연세대학교에서 네. 중심이 돼서 저기 가서 그랬어요. 난 임종기념관을 짓는데 이승만서부터 김원봉까지 다 그 역사를 정리하겠다. 다 들어간다. 네. 근데 그분들이 그냥 놀랬어요. 아, 이 박사도 그러느냐? 물론이다. 이 박사를 그렇게 홀대하지 말자. 왜? 그 양반은 이미 이런 주장을 했다. 응? 그랬더니 이 전집을 뒷받침해주는 큰 교회가 있어요. 인천에. 그 인천에 있는 원로 목사들이 와서 그 이 박사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달라. 그렇게 가서 다시 설명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거는 무슨 진영 논리가 아니다. 48년에 건국했다고 그러면 그 이전 것은 다 합법화시키는데 일본의 강점을 그렇죠.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 박사가 그런 생각을 안 했다.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 자기네들은 그냥 뭐 이것을 일종의 무슨 문재인 대통령이 1919년 주장을 하고 우리는 48년 주장해서 이걸 또 진영 논리로 또 싸우는 걸로 생각하고 있다. 아니다. 진영 논리 아니다. 응? 저 임시정부에서는 건국을 언제 했느냐? 4252년 전에 했다. 이렇게 다 했다. 그러니까 건국은 아니다. 어떤 쪽도 건국은 아니다. 임시정부 수립이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고 응? 다만 공화제는 그때부터 주장을 했다. 그렇죠. 민주공화제. 국호는 그때부터 썼다. 그렇게 정리를 하면 하등 명쾌하게 정리가 되는 이게 일인데. 혼란이 될 게 없는데 지금 48년 건국을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의 진짜 논리는 뭐예요? 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유엔에서 승인받은 게 48년이다 이게요. 그 얘기? 이제 그거는 하나만 알고 둘을 몰랐다는 얘기죠. 아니 저는 그 사람들이 그런 주장을 해서 국가에 무슨 이익이 되느냐 이 부분이 궁금하더라고요. 처음 시작한 것은 뭐냐? 이 건국 시대에 활동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학년이라니까 서북 청년단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우리도 건국 훈장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작은 생각에서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철승 선배한테 그랬어요. 건국을 주장하지 마시고 정부 수립절을 주장을 하세요. 그때 정식 정부를 수립했다. 그때 내가 기여한 바가 많다. 이렇게 하면은 그것은 그걸로 공로를 받으세요. 그건 인정해 드립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아 그걸 내가 가서 주장하면 맞아 죽어 그러고. 뭐 세상이 진실을 말하면 맞아 죽는 세상이 됩니까? 물론 농담으로 그러셨겠지만 그분들은 그게 시초였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조금 나는 이것도 너무 이제 진보적 사고인데 6.25 때 왜 애쓴 군인들이 있잖아요. 뭐 정일권이다, 이형근이다, 무슨 뭐 이런 분들의 공적을 지우지는 말자 이거예요. 그분들도 우리나라를 수호하는데 굉장히 많은 역할을 했단 말이죠. 뭐 그 중에 나쁜 짓 한 사람도 있죠. 김창룡이다, 뭐 이런 사람은 나쁜 짓 했죠. 근데 나쁜 짓은 나쁜 짓으로 그는 공은 공대로 관은 공은 공대로 하고 관은 관대로 하고 이게 분리를 해야지. 전부 너는 일제 때 군인이었으니까 다 친일파다. 이건 나는 찬성할 수가 없어요. 저도 그렇게 하니까 자꾸 진영 논리가 된다. 자꾸 공론이 분열. 그게 이제. 그러니까 일제 때 소위 중이 소자 중자도 없었어. 소자
친일을 했으면 얼마나 했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정도는 우리가 그냥 인생에 그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그 긴 군인 생활 중에 일부분을 일본 군인 역할을 한 거를 자꾸 이거를 친일로 매도하는 것은 다분히 그 박정희 대통령 시대를 거부하기 위한 걸로 나는 아는데 그러지는 말자.